사이다 무비튼. 나한테는 평생 백수로 살고 있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한마디로 구제불능 인간이었다. 그런 오빠를 보다 못한 부모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정말 대박이었다. 나보다 3살 많은 오빠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천재나 수재라고 자뻑에 빠져있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식이니 룰이니 도덕이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도 많고 참견도 많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본 상식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룰 위에 존재하는 양 헛소리를 복잡하게 하는 쓰레기였다. 성적은 좀 괜찮았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었지만 누가 봐도 평범한 학생이었고 엄친한 느낌은 1도 없었다. 그래도 그때는 참아줄만 했다. 오빠가 본격적으로 맛이 가기 시작한 건 대입에 실패한 후 삼수생이 되면서 학원과 집만 오고 가는 생활을 반복하면서부터다. 주변 애들이 다 너무 수준이 낮다며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그러면서 백수가 됐다. 부모님과 나한테 막대하는 건 물론이요, 부모님 카드를 허락도 없이 마구 긁어댔다. 물론 그때마다 부모님은 오빠를 엄하게 꾸짖었지만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먹고 잠만 자던 오빠는 점점 살이 쪄서 덩치가 됐고, 힘으로는 부모님도 감당이 안 됐다. 어쩌다 한마디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난리를 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웠다. 오빠는 점점 이상해졌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발로 바닥을 쾅쾅, 자기가 방에서 나갈 때는 종을 쳐서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고, 음식은 한밤중에 혼자서 폭식. 내가 오빠한테 제일 짜증이 났던 건 엄마한테서 회사에서 있었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얘기하고 있으면 사회경험 전무한 백수 주제에 사회인의 마인드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알맹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였다. 한술 더 떠서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해서 힘들겠다는 자격증을 보더니, 나도 마음만 먹으면 이과 자격증 한 달이면 따. 왜? 내가 못할 것 같냐? 열을 내면서 자격증을 갈기갈기. 그런 오빠와 한 집에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내가 집에서 나와버렸다. 독립하고 몇 년 후 결혼까지 생각한 남친이 생겼고, 프로포즈를 받은 후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가게 됐다. 남친한테 오빠 얘기를 미리 해두긴 했는데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마침 종소리가 들렸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미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거기까지는 남친에게 얘기하지 않았었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서 오빠와 첫 대면을 하게 됐다. 그런데 오빠가 남친 얼굴에 침을 뱉었고, 내가 말리려고 하자 내 뺨을 때리더니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니들은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녀? 여태 비키라는 말도 못 알아듣고 뭐했어? 장남인 내가 이 집에 없어서 봐. 당장 다 끝이라고, 끝! 라면서 개진상을. 부모님은 필사적으로 오빠를 말렸고, 나는 분노 대폭발, 남친은 영혼 가출. 기적이라면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남친이 자기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잘못이라면서 먼저 사과했다는 사실. 하지만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2번 다시 오빠가 있는 집에는 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달 후 부모님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벌이셨다.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을 헐어버리고 공터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것도 오빠한테는 비밀로. 그 무렵 오빠는 딱 하루 정해진 날에 구청에 가서 생활보호자 신청을 했는데, 창구 담당자가 아빠와 아는 분이셔서 미리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해놓고 집을 헐기 전에 이사를 해버렸다. 오빠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어서 보조비를 받을 수 없었는데도 돈을 달라고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일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부모님이 오랫동안 사셨던 집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폭군 아들한테 시달리며 살 수 없다고 하셨다. 물론 그 말에 동의했고, 진즉에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구청에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온 오빠가 문을 열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텅 빈 집을 보고 멍. 내 짐은? 전부 다 버렸어. 라고 부모님과 내가 입을 맞춰서 말하자 예상했던 대로 오빠가 발광했다. 뭐가 어째? 뭐하는 짓이야? 내 물건 당장 찾아와.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건데? 부모만 책임을 져야지. 라면서 아빠 멱살을 잡았는데, 아빠는 오빠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이게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셨다. 그러자 화가 난 오빠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식을 굶겨 죽이겠다는 거야 지금? 꼴랑 10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건데? 내 짐 당장 제자리에 갖다 놓고 돈 더 내놔. 알았어? 라고 했지만 아빠는 동요하지 않았다.
해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해줬고 넌 애가 아니라 이미 어른이야. 그런데 넌 네 여동생 약혼자한테 인사는커녕 얼굴에 침을 뱉었어.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절대 용서 못한다. 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다고 해도 그게 네 인생이라면 할 수 없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죽을 때까지 돌볼 수는 없는 거니까. 라고 하고 차에 올랐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 근처로 이사를 결심하셨다. 오빠는 아빠 차에 타려고 했지만 엄마한테 우리 지금 공항 가는 거야. 당연히 네 티켓은 안 샀어. 따라와 봐야 넌 어차피 같이 못 가. 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그랬는지 자기가 막판까지 매달리면 설마 나를 버리려 싶었는지 기어이 비집고 차에 올라탔다. 그러더니 부모님을 역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나에게 빨리 출발 안 해? 멍청한 게 진짜. 라고 하면서 뒤에서 발로 의자를 뻥뻥 차면서 소리를 질렀다. 어쩔 수 없이 전원이 다 탄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백수 생활에 너무 익숙한 오빠는 낮밤이 뒤바뀌어서 살다 보니 낮에는 항상 잠을 잤는데 마음이 놓였는지 흔들리는 차 안에서 눈을 끔뻑거리면서 졸더니 마침내 코까지 골면서 잠에 골아떨어졌고 덕분에 우리는 행선지를 새로 정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있는 한 사찰이었고 오빠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오빠는 여전히 비몽사몽이었고 부모님은 주지 스님께 인사를 드린 후 오빠를 거기에 두고 우리 셋만 다시 출발을 했다.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짰던 건 아니었지만 오빠가 차에서 골아떨어지면서 모든 게 잘 맞아떨어졌다. 오빠를 두고 온 절은 갱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오빠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 명 더 있었다. 부모님은 이 절에서 오빠가 갱생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못 참고 탈출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오빠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서 혼자서 내려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고 당연히 문명의 이기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게임도 못하고 오빠한테는 감옥이나 다름없을 수도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나 빨래, 식사 같은 건 전부 혼자서 해결해야 하니까 오빠처럼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인간한텐 안성맞춤인 곳이 아닐까 싶다. 나로서는 부모님이 집을 헐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 부모님도 긴 시간 오빠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많은 감정과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한다. 오빠한테 나가서 혼자 살라고 해도 절대 꿈쩍도 안 할 거고 집안에서 난동을 피우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동안 부모된 죄로 참고 살아왔지만 내가 약혼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오빠가 보여준 패륜적인 행동에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내가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셨다. 오빠는 결혼도 힘들 거고 내가 결혼하면 앞으로 손주도 보게 될 텐데 이 상태라면 손주가 마음대로 놀러 오지 못할 게 뻔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헐어버리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은 시골 할아버지 댁 근처에 집을 사서 텃밭을 가꾸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계신다. 우리가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지만 추석이나 설에 뵈러 가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조금 멀지만 집에 오빠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다. 부모님도 지금껏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오셨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이 살고 계신다고 하셨다. 아빠는 바둑 친구가 생겼고 엄마는 자가농원에서 야채를 키우는 일에 푹 빠져 계신다. 직접 키운 야채를 수확해서 나한테 택배로 보내주실 때도 있다. 가까운 미래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손주와 함께 밭에서 수확을 하는 게 지금부터의 즐거움이라고 하셨다. 사찰에 한번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중독에 가까웠던 게임, 애니메이션과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된 오빠는 처음엔 수행이며 청소를 하다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은 후로는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동안은 집에서 자기가 제일 강자인 것처럼 굴었었지만 실상은 자신감도 자존감도 없는 빈 껍데기였을 뿐 집에서 나오는 순간 자기가 하는 말 따위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뜨겁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젠 갈 곳도 없고 취직할 처지도 안 되고 절에서 쉽게 도망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부모님이나 나한테 했던 폭력적인 행동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엄격한 생활을 자기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오빠와는 인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우리 가족은 이미 훌훌 털고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